같은 문제에 보면 2,6과 5,2가 있어요. 2,6과 5,2가 있습니다. 각각 얘가 A, B라고 설정되어 있고 원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자, 원위로 움직이는 점 P가 돌고 돈다 맞지? 돌고 도는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자,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고 여기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이렇게 가겠고 반지름의 길이 4라고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거 실수 좀 많이 나거든요. 실수 많이 나요. 막 긴장하고 막 정신 없으면 4라고 하면 안 된다. 2로 해야 돼요. 2로 하는 거고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 실수를 좀 줄이려면 2분의 1을 먼저 적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 2분의 1 적어놓고 시작한다. 뭐 그런 것들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이 될 테니까 한 요 정도쯤 있겠죠. 2,6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2니까 여기 있다고 칩시다. 5,2. 자, 여기가 B가 됩니다. 여기가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A, B, P라는 게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관심사는 뭔데? 가장 작은 넓이와 가장 큰 넓이가 누가 되느냐잖아. 오케이? 됐어? 그러면 가장 작은 부분의 넓이, 가장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자, 뭐가 되겠어요? 보세요. 높이가 여기에 만약에 높이가 있으면 점점 높이가 AB를 밑변으로 했었을 때 이 라인에 평행한 선 라인 위에 P가 있다라고 치면은 점점 높이가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지 접하는 순간에 가장 뭐가 된다? 여기 있는 원위의 점 중에 처음 맞닿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높이가 가장 짧겠지. 오케이? 가장 짧은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접점과 얘기했습니다. 접점과 수직인 직선을 끄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다. 오케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다? 평행선과의 어차피 이 점에서 뭘 내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한 라인 위에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가 뭐가 된다? 가장 짧은 높이가 되겠죠. 근데 가장 짧은 높이를 딱 보고 나니까 결국 뭐 돼? 이거는 직선과 원위의 점까지 가장 짧은 지점이 되겠지. 오케이? 그 지점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구한다? 중심부터 거리는 잰다. 중심부터 거리는 잰다. 그리고 뭘 해준다? 일반형으로 나타낸다. 일반형으로 나타냅니다. 기울기부터 먼저 구합시다. 3 마이너스 4 빼서 3 빼서 9 그대로 살려가지고 순서 살려가지고 마이너스 4 지나는 점 2,6 그래서 x 빼기 2 더하기 6은 y다. 직선 먼저 구하시고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3을 곱해줍시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여기 18 그러니까 18 하나 있을 거고 넘겨주면 3y가 되겠죠. 정리합시다. 이 항 딱 시키면 되는 거니까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6은 제로다 라는 뭐다? 일반형에서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만들어주고 어디까지? 이 일반형과 0,0까지 거리를 재야 되겠죠. 0,0까지 거리를 재는 거니까 자 따라옵시다.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입니다.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면 25, 3의 제곱, 4의 제곱 그냥 바로 할게. 이렇게 적어놓을게. 자 그리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탕탕 대입하면 그냥 26이 되겠죠. 마이너스 26이 적대값이니까 그냥 26이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알았어? 이제 끝났잖아. 여기에서 이만큼 거리잖아요. 이만큼 거리니까 그 거리에서 반지름이 2를 빼야 됩니다. 요 수식은 얼마가 되느냐? 분자는 26, 분모는 5가 되겠죠. 5분의 26이 뭐다? D라고 얘기하는데 최소 높이 중에 자 가장 작은 높이는 뭐가 될까요? 정리해볼까? 5분의 26
빼기 2 반지름 빼면 되고 최대 높이는 누가 되죠? 5분의 26 더하기 2. 근데 얘가 하나는 부호가 다르니까 합차로서 조금씩 많이 나온다 했는데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합차가 아니구나. 그냥 차네. 최소값과 최소값 차네. 합차인 줄 알았어. 뭐 하면 되지. 됐죠? 얘가 뭐야? 높이입니다. 얘네들이 높이입니다. 이거 계산할 때 또 이렇게 계산할까봐 내가 참 우려가 되는데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해봅시다. 자, 밑변의 길이 AB가 있을 건데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죠. 여기다가 최대값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2분의 1에다가 AB를 곱하고 최소값을 곱하면 되겠죠. 맞죠? 높이의 최대 최소. 그러면 2분의 AB, 2분의 AB는 묶여서 나오는 거 아니야? 묶여서 나오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 아니야? 그럼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4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이제 계산량을 줄이고 빨리빨리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고 다시 빼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실제로 목표를 2번이 목표였다면 2분의 AB로 묶어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냥 빼면 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딱 4니까 4라고 적어주고 2로 나눠주니까 결국 2AB가 결국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AB니까 이건 뭐예요? 3대 4대 5니까 이 값이 5가 되겠죠. 10이 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다 됐죠? 설명해 드렸습니다. 차이 3, 차이 4. 오케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고 둔다라면 3대 4대 5.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자, 3-5번 봅시다. 3-5번이다. 3-6번 봅시다. 3-6번. 자, 3-6번에는 원이 있어요. 자, 바로 적을게. 바로 적읍시다. 여기 x제곱 마이너스 한 번만 더 보여줄게. 혹시나 모르니까. 8y 더하기 5입니다. 이거 이꼴 제로가 되고 x 마이너스 2y 더하기 a는 제로가 될 텐데, 자, 봐봐. 이제 합니다. 여기 있는 얘 보이죠? 바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됐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합니다. 여기 9, 16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5가 빠져야 되는데 기존에 5 있으니까 빼기 20일 거고 이항시키면 20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저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시고, 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놔야지만 핵심은 중심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뒤에 있는 거 루트 20, 즉 2루트 5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두리는 필요가 없고. 자, 첫 번째 봅시다. 직선이 있는데 1번 문제는 뭐예요? 얘가 중심을 지나는데 그럼 뭐 해주는데? 대입하면 끝이는 거 아니야? 중심을 지나는데 누가? 얘가. 그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 라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3, 8 11 더하기 a는 얼마다? 제로가 될 겁니다. a가 얼마? a가 11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봅시다.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접한대. 접한다. 그러면 살짝 보조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원이 있고 접한대. 얘들아, 접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된다?
곧 반지름이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중심에서 문제 푸는 거 중요해요. 점까지 거리야. 중심에서 점직거를 이용해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게 결국에는 반지름이 되더라. 자, 그래서 중심 나왔어요. 3,-4 직선 있어요. 일반형으로 아주 예쁘게 나와 있죠. 2y 플러스 a 이꼴 제로.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루트 5 개수의 제곱의 합분에 대입하면 3 하나 나오고 대입하면 8 하나 나오고 더하기 a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제일 마지막에 절대값을 취해야 되겠죠. 절대값을 취했는데 그게 누구랑? 반지름이랑 동일해야 되니까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20이죠. 이거를 풀어야지 답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지? 자, 그러면 루트 20과 루트 5로 곱하면 루트 100이고 그게 10이고 얘가 a 더하기 11의 절대치인데 자, 말 풀던 거 아니에요. a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2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뭐 하고 계세요? 왜? 왜? 중직걸 진짜 안 알고 있는 거 아? 봤어요. 왜?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바로 옆에다가 적을게. 자, 이게 접하는 거야. 2번이 접했었던 거야. 그래서 점직거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고 3번입니다. 3번에 바로 옆에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또 마찬가지야. 그림을 살짝 그립니다. 외우려 하지 말고 그리고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작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있는 3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지름이 더 큰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씁시다. 루트 5분의 11 더하기 a의 절대값이 점직거 중심까지 거리고 누가? 루트 20보다 어떻게 된다? 작더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절대값 푸는 거니까 100이 될 거고 그게 루트 씌우면 10이 될 거고 그러면 작다니까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사이가 됩니다.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21과 a가 마이너스 1 사이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를 살짝 살펴볼 거냐면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야. 자,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일반적인 방법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해줍시다. 자, 지금 이번 주제는 뭐냐?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식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 점직거입니다. 점직거를 이용해 준다는 얘기야. 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자, 판별식도 쓰지 않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예 얘는 쓸 일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판별식 안 쓴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점직거를 이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타입은 뭐냐? 타입 1입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은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요. 자,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고 두 번째 타입 봅시다. 자, 두 번째 타입은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얘네 둘은 얘입니다. 뭘 이용해 준다? 점직거를 이용해 줍니다.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 줍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준다고 점직거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만 조금 특이하게 뭐를 반지름의 기울기를 이용해 줍니다. 얘는 반지름의 기울기를 이용해 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의 점이 딱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볼게. 여기 원의 중심이 1,1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자, 그리고 원 위에 점을 띡 봤는데 얘가 만약에 3,4가 된대. 뭐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 원 위의 점. 그러면 저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해지느냐? 라는 건데, 이 점의 접선에 몇 개 있어요? 접선은 오직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죠. 유일하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저 점에서 접선은.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지나는 점 3,4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를? 반지름의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분의 기울기가 분명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기울기 자체가 2분의 3이죠. 그러면 얘가 반지름과 접선은 뭐예요? 무조건 직교로 만나게 되겠죠. 직교로 만나게 되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누가? 여기 들어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들어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고 끝이야. 자, 따라서 수식만 적으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y는 적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적고요. 바로 열고 x 지나는 점이 3,4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유일한 직선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됐어? 근데 얘는 추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만 유일하게 추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추가 공식은 내가 가르쳐 드릴 거야. 오케이? 됐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추가 공식은 하나 알려드릴 거고, 나머지는 공식이 전혀 필요 없고 전부 다 뭐를 이용해서? 점직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러면 봐봐, 뭐라고 해주면 되겠니? 자, 기울기가 2래. 기울기가 2인데 어떤 원에 접하느냐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래. 나 분명히 얘기했다.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돼. 오케이? 일단은 보조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요.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 됐죠? 원의 중심이 0,0입니다. 여기 0,0이고, 자, 그러면 앞선 거와 다르게 얘는 뭐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여기 하나, 기울기가 여기도 하나 있겠지만 어디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지. 두 개 생깁니다. 오케이? 무조건 두 개 생깁니다. 두 개. 쌤, 한 개 생겼는데요. 그러면 네가 잘못 푼 거고 무조건 두 개 생깁니다. 무조건 두 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가봅니다. 뭐 해주면 돼? 딱 한 개야. 접점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2가 된다는 거 이용해 주면 돼. 가봅시다. 그럼 접선이니까 기울기만 2가 나왔어서 y는 적어요. y는 2x라고 하고 지나는 점 y 절편을 그냥 가볍게 a라고 둡시다. 그리고 점직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x 빼기 y 더하기 a는 제로라고 두시면 되겠죠. 이양. 자, 어디? 0,0과 거리를 재는 겁니다.
따라서 루트 5분의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a만 남으니까 a의 절대값 붙어질 거고 얘가 얼마다? 반지름의 길이 4라고 하면 안 됩니다. 2입니다. 맞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2루트 5가 될 거니까 a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는 거라서 이제 끝이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 됐죠?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점집거 이용하면 됩니다. 점집거 이용하면 된다. 점집거 이용하면 끝이다. 원밖에 점입니다. 자, 원밖에 점이 있어요. 가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런 식으로 원이 있어요. 어떤 원이 있느냐 하면 원의 중심이 0,0이고 0,0이라 두께 그 제일 편하니까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 2라고 볼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는 4가 있어요. 오케이? 4가 있어요. 얘들아 근데 생각을 해봐. 원 밖에서 한 점에서 접선을 끄면 접선이 무조건 몇 개 나와? 무조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무조건 2개 나옵니다. 맞죠? 무조건 2개 나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1개 나오는 경우를 내가 보여줄게. 1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를 내가 보여줄게.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가 있을 거고 얘가 2,4가 2,4는 밖에 있습니다. 에서 접선입니다. 서술형 평가로 내잖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 내잖아. 그냥 다 틀립니다. 다 틀리겠지. 다 틀립니다. 자, 잘 보시고. 자, 우리 했던 대로 쭉 한번 해봅시다. 했던 대로 쭉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뭐다? y. 지나는 점은 알지만 기울기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누가 되는데? m. x 빼기 2에 더하기 4.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mx 빼기 y 그리고 마이너스 2m 더하기 4는 제로.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개수의 제곱을 하고 합을 합니다.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어서 얘를 절대값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계산 결과가 자 부호 바꿔서 적는 게 좀 더 예쁠 거니까 여기에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 계산 결과가 누가 된다? 반지름이 2가 된다. 오케이? 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이 계산해 봅시다. 먼저 뭐 2부터 날려야 되겠지. 당연히 2부터 날려야죠. 1이고 마이너스입니다. 루트 있는 이 분모에 있는 거를 저쪽으로 보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m제곱에 플러스 1의 값이 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더하기 4가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이것 봐라. 특징이 뭐예요? 기울기가 4분의 3 m의 값 자체가 4분의 3 딱 한 개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4분의 3이다 라고 적으면 자 그래서 답은 y는 4분의 3의 x-2 더하기 4라고 하면 절반의 점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의 점수만 받을 수 있어요. 자 저게 왜 저러냐면 봐봐 우리 시작부터 했었잖아. 직선은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개 있다고 그랬어. 그게 뭐예요? 기울기가 없는 어떤 직선 이런 수직선은 표현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울기를 m이라 잡았던 거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누구 빠졌어? 그래 누구? 얘가 빠졌어요. x 이퀄 2를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x 이퀄 2를 집어넣어야 돼요. x 이퀄 2? 왜? 2,4에서잖아. 2,4가 대략적으로 여기 있겠죠? 얘가 빠져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얘가 빠졌고 우리가 구한 건 계산을 통해서 구한 건 얘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그은 접선은
접선의 개수는 무조건 2개면서 1개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수직선이 빠져 있을 거니까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공식 하나 알려드린다 그랬으니까 자, 공식 하나 한번 봅시다. 자, 공식은 한 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한 조건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외웁니다. 다른 건 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외우느냐? 도형의 이동을 우리는 후속으로 배울 거니까요. 이동시키면 되는 거라서 0,0일 때만 외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 위의 점이 x0, y0가 될 때에 자,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이렇게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0,0 여기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좌표 하나 적고요. x 하나 적으세요. y 좌표 하나 적고요. y 하나 적으세요. 그리고 이게 뭐다? r 제곱이다 라는 건데 그대로 비슷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됐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x 하나가 x0로 변하는 거고 y 하나가 y0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봅시다. 반지름이 5인 원이 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합시다. 오케이? 25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5인 원이에요. 자, 이 원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3,4가 있었다고 쳐. 오케이? 3,4가 있었다고 쳐. 3,4야. 자, 그럼 봐. 원래는 우리가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원 위에 한 점이 될 거니까 반지름의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 1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요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반지름의 기울기가 딱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나왔고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맞죠? x 빼기 3에 더하기 4라고 적어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공식 자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따져준다면 원의 중심이 0,0이네. 체크 하나. 원 위의 점이네. 그럼 체크 둘. 그럼 바로 두 번째 뭐를?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3 하나 적고 x 하나 적습니다. 4 하나 적고 y 하나 적습니다. 끝에 얼마가 된다? 25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동등한지 동일한지 확인해 봅시다. 자, 동일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조금 어떤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공식이기도 하고 외우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아니니까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까지는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자 도움이 될 거니까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기본 문제 3-4번 봅시다. 3-4번 내일 해야 될 걸. 못했네. 자, 일단 y는 3-4번입니다. 3-4번에 보시면 y는 x 플러스 1이 있고요. y는 x 플러스 1이 있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와의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대략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5라고 둔다라면
여기에 5가 되고 여기에 5가 될 거니까 얘가 y절편이 1밖에 안 되니까 오른쪽 위로 가면 자 당연히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교점 여기에서 접선 하나 그어주고 교점 여기에서 접선 하나 그어주는데 이 접선과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한다? 잘 하진 않지만 이때밖에 안 할 거란 말이야. 나중에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해 주겠지만 자 지금 대입해서 연립해서 좌표를 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좌표를 외워봅시다. x제곱에 뒤에 있는 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값이 25가 됩니다. 자 2x제곱이고 더하기 2x가 되고 여기 1이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24 이퀄 제로가 되는데 만족하는 x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가 되면서 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03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얼마 나와요? 4가 나옵니다. 3 집어넣으면 4 나옵니다. 1을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잖아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까지 되셨죠? 다 됐어요? 자 이제 공식 연습이야. 공식 연습입니다. x 한번 적고 x 좌표 적고 x 좌표 y 좌표 한번 적고 y 적고 그리고 얼마? 25라고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원의 중심이 0,0일 때야 이상한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때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도 x 좌표 하나 적고 x 적고 y 좌표 하나 적고 y 적고 그 다음 얼마? 25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 다 만든 거고 자 2번 봅시다. 자 2번에 보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장치.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얘가 뭘 이룰까요? 당연히 원을 이루겠죠. 반지름이 4고 원의 중심이 0,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만져지겠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4라 적으면 안 됩니다. 16이라 적으셔야 돼요. 오케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직선 x 플러스 y는 3과 수직이래. x 플러스 y는 3과 직교하는 접선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니까 자, 얘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 좌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직교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1이 돼야 되겠죠. 1자리가 여기도 하나 있겠지만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결국 답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활용한다? 점, 직, 거 활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좀 테두리를 살려서 좀 그린다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 4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또한 얼마다? 4가 되겠죠. 오케이? 둘 다 4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공식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y는 접선이 x로 시작하고 나머지 이 뒤에 있는 y 절편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얘를 a라고 둡시다. 이항시키면 x 빼기 y 더하기 a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0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a가 될 거니까 절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이 4가 되겠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다. 그래서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자, 막 외우는 게 아니야. 아, 어떤 방식으로 점집거 접하니까 점집거 사용한다. 판별식 0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 식이 복잡하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점집거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랑 동일해집니다. 점집거랑 동일해진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냐면 기본 3-5입니다. 자 기본 3-5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0,2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네요. 3-5번입니다. 0,2가 뭐냐? 지나는 점인데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계속 그림 그리는 거 보이죠? 그림이 안 나와 있어도 그림은 그려가면서 문제 풀어야 돼. 무조건이야.
그래야지 나중에 그 실력이 쌓여가지고 시험에서 표출이 되는 거지. 시험 전날 뭐 한 3주 전 뭐 안 돼요. 안 돼요. 평소에 이거는 그려놔야 돼. 원 하나 그리고요.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가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얘가 0,1이 되겠고요. 여기 이 간격 그대로 한 칸 더 가가지고 여기에 0,2가 되고요. 이게 y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y축인데 여기서 접선을 끊는데 접선을 끄면 당연히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겠고 여기서 하나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 녀석의 수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수식을 구하는 거니까 자 수식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야 계산을 막 주구장창 하시면 이제 하수 단계를 벗어날 거란 말이야. 근데 중수 고급 단계로 고수 단계로 가려면 그림을 최대한 활용을 하거든. 어차피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적용 한번 해봅시다. 0,2를 지난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m만 찾으면 될 거여서 y는 뭐라고 둡니다? mx 플러스 2라고 먼저 둡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점집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점집거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항시켜서 mx 빼기 y 더하기 2 이퀄 0고 0,0이 원의 중심이니까 0,0까지 거리를 재면 되는데 개수의 제곱의 합에 루트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딱 얼마가 나오느냐면 2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반지름인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결국에는 뭔데요? 밑변과 높이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냥 참고로 알아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가면 된다고.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여기가 뭐예요? 직각이죠. 여기가 뭐예요? 직각이죠. 직각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닮은 범벅입니다. 오케이? 닮은 범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죠? 2다라는 걸 알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죠? 1이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당연히 루트 3인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봐. 이 삼각형을 기점으로 이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전부 다 닮았습니다. 맞죠?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다 닮았어요. 그런데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적합한 직각삼각형은 지금 어느 부분이다? 빗금치란 이 녀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의 밑변과 높이의 비가 얼마 나오는데 1대 루트 3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얘도 1대 루트 3이야. 근데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서 루트 3에 기울어진 정도가 나올 텐데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는 반대로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한 개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 이게 다인가? 이게 다구나. 지금 몇 시쯤 됐어? 52분이야. 조금 더 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칩시다.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연습 문제 더 봅시다. 자, 연습 문제 보시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하나,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X축에 접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Y축에 접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원이.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면 연습문제 3번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연습문제 3번 하기 전에 우리 살짝
살펴봅시다. 자, x축과 접해요. 그러면 x축과 접하는 거잖아. 뭐 이런 원 그리세요. 그리고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림을 그렸네. 좀 찌그러졌는데 그게 아니라 뭐부터 봐야 되는데? 그렇지, 관계를 찾아내야 되잖아. 원의 중심 잡고 반지름이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자, 원의 중심 A, B 잡고 Y 좌표와 반지름과 관련돼 있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A, B를 잡으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반지름과 Y 좌표랑 관련돼 있네. 라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원의 중심을 A, B라고 잡고 난 다음에 얘가 중심이다라고 하면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절대값의 B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먼저 원을 그려보는 거야. 왼쪽에 오른쪽에 그려질 수도 있고 왼쪽에 그려질 수도 있는데 둘 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하면 여기 있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있는데 원의 중심을 먼저 잡습니다. 원의 중심 잡았고 여기도 원의 중심 잡았어. 원의 중심 여기도 먼저 잡을 거고 얘는 x 좌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중심을 잡았을 때 반지름들은 결국에는 뭐다? A의 절대치랑 동일하더라.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좀 달랐어요. 이게 접선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축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는 달랐어요. 동시에 접하려면 자, 들어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 한 이 정도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원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건데 특징이 뭐냐? 원의 중심이라는 녀석이 x축과 y축에 이르는 거리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2차 여기 들어있는 y축과 x축을 각을 2등분하는 선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각을 2등분하려면 y꼴 x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y꼴 뭐다 있다? 반대편으로 y꼴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란 말이야. 얘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중심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끝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럼 봅시다. 중심이 y 꼴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원을 만들 수 있고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원을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중심이 y 꼴 x나 y 꼴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 얘기고 마지막 3-3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위의 점의 1사분면, 2사분면의 점을 각각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저게 무슨 말이냐? 자, 포물선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래. 꼭지점의 좌표가 있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자, 이 수식 자체가 y는 얼마가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잘 들어봐. 그럼 뭐라고 돼 있니?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얘가 이쪽에 2분의 1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니? 그림 또 예쁘게 그리려고 하니까 4분의 5 4분의 5 자, 4분의 5입니다. 자, 0집어넣으면 1입니다. 됐죠? 0집어넣으면 1입니다. 자, 봐봐. 잘 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포물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죠. 이제 그 말 아니에요? 포물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위의 점, 포물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데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중심이 또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직선, 특히 y 꼴 x라는 직선과 y 꼴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동시에 있어야 되겠고 자, 0,1이 여기 있으니까 0,0은 여기 있으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y 꼴 x가 되는 겁니다.
자, A 0,0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y = x가 될 겁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가르는 거잖아.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 될 때 가르는 선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이를테면 여기 있으면 이까지 거리가 같아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원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테두리에 연연할 게 아니잖아. 테두리에 연연할 필요 없이 중심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중심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토탈 몇 개 나온다? 4개 나오지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점만 찾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뭘 찾으면 돼? 2사분면에 있다, 4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 y = x와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x를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1학기 내용의 실력 차이가 벌어집니다. 1학기 내용 실력 차이가 벌어집니다. 잠깐만,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항시키면 C 인수분해 안 되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목표를 봐. 뭘 구해야 되는데, 저 끝에 목표 보세요. 뭔데요? 넓이의 합이죠. 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자, 여기 이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알파, 여기 교점 x가 알파면 반지름은 뭐예요? 절대값 알파죠. 그리고 어차피 제곱하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네.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기가 뭐다?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텐데, 이 절대치는 어차피 절대값 알파가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어찌 됐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베타가 있을 거야. 여기 베타가 있어. 여기 베타라고 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지금은 양수니까 요 길이가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의 양음에 상관없이 어차피 절대값만 씌워주면 양수화가 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잖아.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은 없어질 거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곱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지. 근의 공식 돌리고 앉아 있으면, 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됐지? 그래서 제곱하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은 뭘 풀고 가시면 되느냐 하면,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아까 전에 풀다 나왔었던 거 좀 있을 거거든. 3-3번 푸시고, 자, 그 다음에 3-5번 푸시고, 3-6번 푸시고, 3-7번 푸시고, 하나, 둘, 셋, 넷, 한 개만 풀어야 되겠네. 3- 몇 번 푸시느냐? 1번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요거 푸시면 됩니다. 3-1번. 그 다음에 유제입니다. 유제는 3-5에서부터 3-10까지, 3-5에서부터 3-10까지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만 풀고 갑시다. 오케이? 이 정도만 풀고 가시면 돼요. 월요일이니까 좀 적게 됐습니다. 이 정도 풀고 가시면 돼요. 수고하셨고, 여기 멀티미디어 씨.